가계소득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모습입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득 감소가 중산층에까지 뻗어왔다는 건데요. 중산층, 이 경제의 허리라 불릴 만큼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산층이 어려워진다는 건 경제 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백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이 지난 2분기 이제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충격적이에요. 소득 상하의 격차가 이제 더 벌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양극화로 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뭐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결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예, 양극화가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됐는데요. 네. 1분기에는 하위 20% 가계가 이제 한 그 8% 정도 감소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상위 20%가 9.3%가 증가했었는데, 네. 2분기에는 그러니까 하위 20% 가계는 거의 비슷하게 감소를 한 반면에 네. 상위 20%는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10%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격차가 더 확대가 됐고요. 근데 뭐 소득 양극화는 뭐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굉장히 낯익은 하나의 이제 현상이긴 한데요. 문제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산층으로 이 소득 후퇴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16년경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요. 하위 한 30% 계층들이 가계들이 소득이 되게 후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하위 가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올라도 시원치 않을 만큼 소득이 굉장히 낮은 소득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1분기부터는 하위 50% 그러니까 전체 가계 중에서 그러니까는 절반이 소득에 그러니까는 후퇴를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2분기 열어보니까는 이게 지금 50%에서 60%에 있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중산층 하게 되면 한 40%에서 한 70%요 사이를 우리가 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위로 그러니까 중상층으로 이게 지금 확산하는 조짐이 일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이 상황이 정말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참사 수준이고요. 하위 소득은 더 하락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극화까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부 정책이 지금 저는 부분적으로만 지금 네. 작동을 하면서 네. 이게 이런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는 굉장히 우리가 저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가계소득을 이제 그러니까는 좀 지원하겠다는 이런 이제 발상은 저는 이제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현 정부가 공정경제라는 하나의 이 왼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성장이라는 오른발을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정경제 즉 경제 민주화 즉 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 하는 반면에 혁신성장, 즉 뭐냐면 새로운 이제 일자리라든가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좀 이런 이제 그 일자리 참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일자리 참사가 가계소득이 이제 후퇴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한 가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영업자들 문제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라든가 상가 임대료 이런 문제를 정부가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런 걸 해결해가지고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월 한 안정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수입이 확보가 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깥에 그러니까 수많은 대기하고 있는 자영업 예비군들이 또 들어오게 진출을 되는군요.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자리를 이제 그러니까 조기 퇴직하시거나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에 진출하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자영업 과당 경쟁은 다시 이제 그러니까는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상가 수요도 또 증가하다 보면 상가 임대료도 올라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을 차단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은
공정경제, 즉 경제 민주화 조치만 가지고는 가계소득의 이러한 그러니까 이 참사를 막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정부 정책,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부분적으로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정경제를 추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혁신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공정경제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는 주요 주제는 이제 중산층 얘기인데요. 예. 지금 이런 정부 정책이 중산층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인구 변화를 좀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입니다. 대기업들도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 제조업이고요.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제조 기반이 지금 붕괴돼 가고 있어요. 네. 붕괴돼. 물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전 정부부터 그러니까 좀 진행됐던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제조 기반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소득층 일자리, 임시직, 일용직 이런 이제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좀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산업이라는 경제라는 건 생태계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요. 그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업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40대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네. 있거든요. 40대라고 한다면 한 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가장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출이 많은 어떤 연령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40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제조업 그리고 이제 이 그 자영업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산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분야들에 지금 타격이 오고 있는 것은 산업 생태계가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활력을 잃어가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혁신 성장이 지금 이제 성과를 못 만들어내면서 발생한 하나의 문제라고 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각되고 있는 이 40대 일자리 감소 문제, 그리고 지금 제조업 문제, 제조업의 붕괴 문제, 그리고 이 중산층 문제가 지금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 생태계가 지금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소득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 예. 일각에서는 정말 붕괴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위 30%의 소득이 후퇴했었는데 이게 하위 50%를 넘어서 지금 이제 60% 선으로 지금 이게 전념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념이 돼가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불안하다 보면 이제 지갑은 더 닫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방어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뭐 최저임금 가지고 얘기 나오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매출액 감소입니다. 매출액 감소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냐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굉장히 냉각돼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그러니까 한 20, 30% 빼놓고서는 안전지대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경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이 올해도 2분기에 가계소득이 한 평균으로 4.7% 성장했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대부분 가게들한테는요. 네. 그러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라앉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빨리 그러니까 정부에서 긴급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보게 되고 불안하게 보게 되고 하니까 소비마저 줄게 맞습니다. 되고 그러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은 정말 보기가 참 지금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네요.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죠. 네. 사실 이제 지금 정부가 앞서서 뭐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공정경제, 경제 민주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뭐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구조적으로 뭐 최저임금, 뭐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중산층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중산층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네. 중산층들의 대개 일자리가요. 제조업이 대개 보게 되면 이 중간 임금 일자리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조업이 기반이 약화되다 보니까는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게 되면 이제 그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간 임금 일자리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임금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고임금 일자리로 가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고임금 일자리는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야지만이 그리고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되게 저임금 부분으로 되게 퇴적돼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끔찍한 것은 뭐냐면은 중위임금 소득이 지금 뭐냐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딱 중간에 속해 있는 중위임금이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해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산층이 사실상 그러니까는 이게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중산층이 사실상 이게 저소득층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소득층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수 주도의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네.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소득주 성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수를 강화시켜 가지고 수출 기반이 약화된 상황 속에서 내수를 강화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내수 주도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지금 교수님이 지금 중산층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저소득층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내수로 인해서 내수 주도 성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붕괴된 것을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지금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제조업에 대한 기반 약화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사실 진행됐던 겁니다. 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이것을 돈을 빌려줘 가지고 연명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되게 해왔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터졌던 그러니까 이팔성시 비망록과 성동조선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성동조선 같은 경우 과거에 청산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금융지원을 통해서 연명을 시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결국 이제 파산시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연명시키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그러니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조치와 더불어 가지고 네. 새로운 그러니까는 제조업 이후의 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는 되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초점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성과를 못 만들어내면서 이런 악순환들이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다 보니까는 구조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미루려고 하고 그렇죠. 있고요. 다음 정권에다 미루면서 이걸 더 네. 완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조업 이후에 새로운 산업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좀 구호에만 굳혔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짧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지금 최근 어쨌든 간에 일각에서요. 김동연 부총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조차도 이 공정경제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몸이라고 한다면은 공정경제가 왼발이고 혁신성장이 오른발인데 네. 지금까지는 왼발로만 계속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몸이 못 가지 앞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정경제가 앞으로 가더라도 혁신성장이 가고 날 때까지는 좀 보조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몸이 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공정경제도 더 전진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공정경제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몸통을 움직이기 위해서 공정 경제와 함께 혁신 성장도 박자를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